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료역학 2를 공부하고 있는 주진원 교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주 강의 중에서 5주는 했고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우리가 전반부에서 했던 주제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재료역학 1을 들은 사람들은 재료역학 1에서 우리가 후반부에 했었던 그 밴딩에 관한 문제, 그때는 이제 밴딩에 관한 문제에서 밴딩 모먼트하고 시어 포스를 구하는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밴딩 모멘트에 의한 밴딩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시어 포스에 의한 시어 스트레스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단면, 여러 가지 단면이나 어떤 빔의 하중 조건, 이제 경계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을 이제 했고, 지금은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빔이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휘고 얼마나 변형을 하는지 이제 이런 걸 따고 우리가 특별히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빔에서는 디프렉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어로는 아마 처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처지기도 하고 올라가도 하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을 처짐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처짐에 관한 곡선을 이론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빔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구하고 밴딩 모멘트도 구하고 시어 포스도 구하고 그런 걸 다 했지만 빔이 어떻게 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빔이 이제 휘니까 요번 챕터에서는 빔이 요번 챕터에서는 빔이 말하자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게 뭐 굳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그 두께를 가지는 빔으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빔이 이제 어떤 모먼트를 받아서 이제 M과 같은 모먼트를 받아서 이렇게 휘었다고 하면,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휘는지, 이 밴딩 모먼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휘는지에 대한 이퀘이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의 다루는 것은 이렇게 많이 휘는 것은 없죠. 이렇게 많이 휘는 것은 책받침이나 뭐 이런 거지, 우리가 기계 구조물에서는 이제 과장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휘는 것을 물론 원의 일부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이것이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의 일부 조각 한 조각을 DS라는 조각을, 빔 조각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원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의 반지름은 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원주각은 D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길이는 원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호의 길이는 로 D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곡률 반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를 카파를 쓰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곡률입니다. 커베이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밴딩 스트레스, 재료역학 1에서 밴딩 스트레스를 유도할 때 이제 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노트를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로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곡률 반경, 그다음에 카파, 그거의 역수 카파를 이제 커베이처, 곡률이라고 하죠. 커베이처. 그러니까 이것이 크면 이렇게 쏙 되는 거죠. 그리고 작으면 이렇게 평행되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간다고 할 때 고속도로 길이, 가령 예를 들면은 톨게이트를 나갈 때는 굉장히 곡률 반경이 작겠죠. 곡률은 큰 거죠. 이제 커베이처는 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로분의 1로 D세타 DS로 이제 그 카파라는 것은 로분의 1이고, 로분의 1은 자, 이 식에서 봤을 때 이 식으로부터 이제 D 세타 DS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작은 변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dy dx, 어떤 곡선이 있으면 곡선의 순간 기울기, 그죠? 미분한 값은 순간적인 기울기인데, 이곳에서 순간적인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는 우리가 또 이 세타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기울기를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도 쓸 수 있죠. 이제 그런데 탄젠트 세타하고 세타는 거의 이제 아주 세타가 전번에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도 이하인 경우는 뭐 유효 숫자 5자리, 6자리에서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뭐 1도보다도 훨씬 작으니까요. 그리고 이 DS는 DX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로분의 1은
지난번에 우리가 밴딩 스트레스를 유도할 때 이제 이와 같이 된 것이 세타를 우리가 세타를 dy dx라고 한다면 로브네일은 여기다가 요 ds 대신에 dx를 놓고요. 세타 대신에는 요 식을 넣는다면 이것이 y를 두 번 미분한 식이 됩니다. 로브네일이. 그러니까 곡률이라고 하는 카파라고 하는 것은 y를 두 번 미분한 어떤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 미분한 개념이 우리가 이걸 플러스로 가면 뭐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이런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그와 같이 이것이 이제 곡률 이제 역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곡률의 역수, 원래는 이런 가정을 안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워낙 작으니까 이것이 생략한 그런 식하고 이제 비슷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로분의 1이라는 것이 지난 스트레스를 유도할 때 이와 같은 식이 유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들은 이와 같은 식에서 로분의 1이 요 식을 쓰면 우리가 밴딩 모멘트와 로분의 1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분의 1은 여기서 2를 넣으면은 2i제 m입니다. 그런데 로분의 1은 지금 여 기하학적인 조건에서 두 번 미분한 이제 dy하고 dv인데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v 뭐 이쪽을 u라고 한다면 이쪽을 v죠.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이거의 좌표라고 생각하면 y를 써도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v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 여기서 볼 때 두 번 미분한 것이 로분의 1은 바로 이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유도한 것처럼 단면 2차 모먼트, 그죠? 단면 2차 모먼트와 영스 모듈로스 그다음 모먼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된 것은 뭐 일종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죠.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뭐 미분 방정식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디프렉션 커브의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뮬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많이 풀 거지만 이 mx를 우리가 mx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2하고 ig가 컨스탄트 하다면 단면이 일정하고 뭐 재료가 일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두 번 적분을 하면 v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v를 구해내는 그러니까 얼만큼 휘는지 v의 함수를 구해내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에 있던 이거 우리가 재료학기 1에서 배웠던 이런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 두 번 미분한 y식으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이제 부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라는 것은 이제 사인 컨벤션인데 사인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이것은 강의마다 좀 틀릴 수도 있고요. 책마다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왜 어떤 게 맞느냐 사인 컨벤션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부호를 정한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공식과 그다음에 일관된 그 약속을 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공식이 막 바꿔질 수도 있으니까 부호도 바뀌어지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 자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모먼트는 이렇게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shear force는 이게 플러스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로 간에 이렇게 공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단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커베이처는 우리가 이거의 커베이처의 플러스는 이제 곡률 반경이 아래로 볼록 이런 걸 영어로는 이제 concave upward 혹은 convex downward라고 합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오목
뭐 그런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놨고요. 그다음 디프렉션은 지금 y축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x축을 이렇게 잡고요. y가 upward deflection을 이제 플러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짐이 일어나면 마이너스로 돼야 되죠. 그다음에 angle of rotation은 theta dv dx가 되기 때문에 theta는 dv dx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theta라는 것은 y를 한 번 미분한 것이 탄젠트 기울기인데 한 번 미분한 것은 기울기인데 그것을 라디안으로 썼을 때는 세타와 거의 같다. 그래서 세타는 한 번 미분한 게 되는데 그것은 식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우리가 제로역학 1에서 어떤 디스트리뷰트 로드를 미분을 하면 디스트리뷰트 로드를 미분을 하면 밴딩 모먼트를 미분을 하면 시어 포스가 되고 시어 포스를 미분하면 디스트리뷰트 로드가 됐죠. 이것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쭉 써보면 지금 여기까지 썼었죠. 우리가 m은 ei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m은 이 식에서 봤을 때 m은 ei가 만약 균일을 하다면 어떤 x의 함수가 아니라면 ei g는 생략하고요. 두 번 미분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v가 있다면 v를 한 번 미분한 것은 세타이죠. 그죠? dy, dv, 탄젠트 세타이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은 공률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 미분한 것이 거기다가 ei를 곱하면 바로 모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모먼트를 미분하면 시어 포스가 된다는 건 기존에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ei 세 번 미분한 게 되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로드는 시어 포스를 미분한 게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게 디프렉션서부터 디프렉션, 슬로프, 모먼트, 시어 포스, 로드까지가 계속해서 미분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요 단계에서는 ei가 들어가야 되죠. ei가 들어가야 되지만은 자, 이런 관계를 항상 머릿속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밴딩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어 포스도 구하고 디스트리뷰트 로드로도 이제 이것을 미분 관계도 우리가 그때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를 구하는 V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모먼트식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구할 수 없고 W부터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을 네 번 적분해 가지고 이제 구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이 필요한데 적분을 이런 적분이 필요한데 적분을 하면은 그 적분상수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펑션을 미분했을 땐 딱 하나의 값으로 가지만 적분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도 그렇고 x 제곱도 그렇고 x 제곱 플러스 3도 그렇고 이것을 다 미분하면 2x가 되죠. 미분한다면. 그래서 어떤 것을 미분하면 딱 하나로 유니크하게 결정되지만 이것을 적분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다 컨스탄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컨스탄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빔이 놓여 있는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이것을 C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면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아주 완전히 파고 집어넣어서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단단히 벽에 이와 같이 볼팅을 굉장히 많이 써서 절대로 세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용접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전혀 각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조건 그 지점을 이제 A라고 하면 그 A에서는 우선 V가 제로이다.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V뿐 아니라 세타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휘더라도 이렇게 해서 휘는 거죠. 이제 그런 조건은 세타가 0. 세타는 다시 말하면 dy dx 그러니까 v 다시죠. 한번 미분한 것이 0이다.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 서포트인 경우 가령 이렇게 해서 잡을 수 근데 이건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래서 핀이라든지 롤러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우리가 심플 서포트라고 하는데 그 심플 서포트에서는 V가 0이고 V가 0입니다. 세타는 0이 아니죠.
그죠? 세타는 돌아갈 수가 있고 그 대신에 모먼트가 0이 되는데 이 모먼트라는 것은 EI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같죠? 아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먼트가 0이라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고 프리핸드 뭐 이런 쪽이죠. 이런 프리핸드에서는 아무것도 V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세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 대신에 모먼트가 0이고 시어 포스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디드 뭐 서포트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을 잘라서 바운더리 컨디션 하는데 그럴 때는 세타는 오히려 움직이지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대신에 V가 고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V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면에 세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V-인데 그것이 0이 되는 조건. 그다음에 이 경우는 역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시어 포스가 0이란 얘기죠. 그죠? 시어 포스는 EI 3번 미분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0이 되는 이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런 네 가지 조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학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분상수를 구하는데 어떤 조건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머리 안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 4차 문제를 풀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렇게 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풀었을 때 V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디프렉션을 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먼트 식으로부터요.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먼트 에어리어법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메서드 오브 인테그레이션, 적분법입니다. 만약에 EIG가 뭐 컨스탄트하다면 이게 뭐죠? 재료도 일정하고 단면도 뭐 이렇게 테이프가 졌다든지 뭐 호리봉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단면을 가진 그런 빔이라면 EI가 X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 중에서 뭐 굉장히 간단한 거죠. 변수 분리가 이미 돼 있어서 이쪽에는 X만으로 표현, 여기에 이제 Y가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이쪽에는 X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면 뭐 미분 방정식이지만 뭐 그 미분 방식에 아주 복잡한 그런 이론들을 쓸 필요 없이 두 번 적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플인데 여기서 이제 두 번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두 번이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멀티플 인테그레이션 메서드라고 합니다. 두 번 적분을 한다 이거죠. 뭐 다른 말로 메서드 오브 successive integration이라고 하니까 뭐 연속적인 인테그레이션 꼭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W부터 시작하면 네 번까지 적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적분하면 이것을 정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C1이 붙죠. 그 다음 또 한 번 적분하면 뭐 이것이 이제 미리 결정될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경우라면 이와 같이 이것을 또 적분하고 또 C2. 그래서 이 C1과 C2 두 번을 적분하면서 생긴 적분 상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바운더리 컨디션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이 C1, C2를 구한다면 이 V에 대한 식을 전부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디프렉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리액션 포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정력학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얘기고 밴딩 모멘트하고 시어 포스를 구할 때도 사용됐던 거고 밴딩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때도 사용됐던 건데 맨 처음에 할 일은 이제 리액션 포스하고 모먼트들을 구합니다. 그죠? 이것은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또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좀 복잡해지면. 그래서 모든 해석을 할 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떼어내려면 우리가 이제 리액션 포스를 구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액션 포스를 구하고 보통의 경우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간단한 외팔복 캔틸레버 빔 같은 경우는 평형 방정식을 뭐 이용한 거지만 뭐 바로 그냥 P고 PL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써버릴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과정. 이것이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x를 구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재료역학 1에서 밴딩 모멘트의 식을 많이 구했었죠. 자, 이제 이게 구해지면 자, 이 식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구해지면 이것을 인테그레이션 mx 두 번 적분을 하면서 impose boundary conditions. 바운더리 컨디션을 계속해서 부과를 하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calculated, designated, deflect 우리가 원하는 뭐 맨 끝점의 디프렉션이라든지 뭐 맥시멈 디프렉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지점의 angle of rot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디프렉션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할 일은 지난 재료역학 1에서 배웠던 밴딩 모먼트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은 이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다뤘던 심플 빔의 균일한 W인 균일한 하중이 가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밴딩 모멘트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평행 방정식을 이해하면 다 구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이제 특별한 얘기 없으니 길이는 L입니다. 자, 이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이 반력은 RA하고 RB는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전체 힘이 이것은 지금 W라는 것은 분포하중인데 분포하중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5kN per 미터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한 어떤 그 힘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길이를 곱하면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W에 L을 곱하면 전체 WL이라는 이제 로드가 되고요. 그것을 반씩 나눠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평행 방정식을 이용해서 Fy = 0과 모멘트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모멘트 식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거 좀 잘 알고 있죠. 이제 밴딩 모멘트는 우선 이게 2분의 1 WX니까 이거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만큼 X가 요만큼 같다고 하면요. 요 경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모먼트를 일으키는 게 지금 이걸 잘랐다고 하면 이 힘과 이와 같은 분포하중이 되겠죠. 이 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RA 곱하기 길이 X만큼의 모먼트가 걸려주죠. 그 모먼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밴딩 모먼트니까 이와 같은 밴딩 모먼트가 걸려주고 그것을 우리는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는 플러스이고 크기는 RA에다가 아주 제로, X가 제로인 경우 거의 없지만 X가 X만큼 됐을 때는 2분의 1, 이거 이제 RA죠. RA에다가 X를 곱하면 이 반력에 의한 모먼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봤을 때 반대일 겁니다. 우선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분포하중에 관한 크기는 사실 많이 다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요만한 힘이 요 가운데에 가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가운데 가한 거하고 분포하중이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분포하중하고 뭐 집중하중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요점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것들에 여기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보통 이제 점선으로도 표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요 중간에 힘이 걸리는데 그 크기는 WX가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X만큼 떨어진 길인데. 자, 그것은 모먼트를 따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데 이것은 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X와 WX를 곱하면 이것은 2분의 1 WX 제곱이 돼서 우리가 분포하중, 균일한 분포하중이 가져졌을 때 제가 2분의 1 WX 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이고요.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죠?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봤을 때 그거하고 대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
이것은 리액션 포스에 의한 거, 이것은 유니폼 디스트리뷰트 로드에 의한 거, 뭐 이건 많이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하니까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적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한번 적분을 하면 이것들이 어떤 x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컨스탄트로 놔버릴 수가 있고요. 자, 적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적분. 자, 이것은 x의 1승이니까 1을 더해서 분모로 내려오고 4분의 1이 되죠. 앞에 있는 2분의 1하고 해서 그다음 wx하고 x가 2차식이 되고요. 요것은 2차식이니까 x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에 x의 3제곱이 되니까 3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되고 w x 3제곱. 뭐 이거 많이 고등학교 때 해봤을 테니까요. 문과에서도 많이 했었죠. 이런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분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분상수 C1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C1을 구해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자, 뭐 아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거냐면 어떤 조건입니까? x equal 0에서 x equal 0에서 심플 서포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심플 서포트이기 때문에 v가 0이 되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세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알면 적분상수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 x equal l에서 v가 0인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v 다시 세타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적분을 계속하게 되면 ei v는 이걸 또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x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밑에 내려와서 12분의 1이 되고 wl 그다음에 x의 3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4가 내려와서 24분의 1 w 그다음에 x의 4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c1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c1x 그다음에 새로운 또 적분상수 c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기존의 mx를 두 번 적분한 이제 그런 새로운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1하고 C2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넣기로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0에서 v가 0이고 L에서 0이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0으로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요. 그럼 C2만 남는데 C2가 바로 0이란 얘기죠. C2가 그럼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L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L을 집어넣으면 12분의 1 W 이제 L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분의 1 W L 4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것들의 차수는 결국은 다 같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차수라는 것이 달라지면 같은 어떤 물질량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X를 넣어야죠. L을 넣어야죠. 그 다음에 C2는 이미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자, 1호부터 우리가 C1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계산해내면 뭐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12분의 1에서 24분의 1 빼면 24분의 1 WL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C1은 마이너스 24분의 1 WL 4제곱이 3제곱이 되지. 그 L을 나눴으니까요. 이제 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한 거죠. 그래서 구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EIV는 뭐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C2는 제로가 됐고 C1 대신에 이걸 넣어서 마이너스 24 분의 1 WL 3승 X. 바로 이 식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커브를 나타내는 이퀘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차식이 돼 있나요? 4차식이 돼 있죠. 자,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4차식이랍니다. 그러면 4차식인 경우는 이것들이 4번 이렇게 3번 꼬부라지나요?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왜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꼬부라지냐? 이것은 전 범위가 아마도 이렇게 이 펑션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0에서 L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 중에 이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정리를 해서 묶어보면요. 정리를 해서 좀 묶어보면 이것을 이제 이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24 왜냐하면 디프렉션은 거의 대부분 지금 밑으로 가는 게 확실하니까 아예 마이너스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24 그다음에 W는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냈고요. X도 공통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냈을 때 자 이것은 보통은 이제 우리는 보통은 뭐 이렇게 X 3승 이렇게 쓰는 내림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X라는 건 항상 L보다 작죠. 그죠? 우리 문제에서는 L이 최대니까 그래서 보통 L부터 먼저 표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쓰면 L 3승 여기서 나온 항 같으네요. 묶어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나온 항이 마이너스 2L X제곱 X 3제곱 뭐 이거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X 대신에 L을 넣으면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L이라는 인수를 가져서 뭐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건 이런 인수를 가졌다는 것은 X 이퀄 여기 X하고 이런 걸 가졌다는 얘기는 뭐죠? X 이퀄 0에서 0이고 X 이퀄 L에서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것들 뭐 어떻게 될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제가 분포가 되는 것 중에 이 부분은 이거 식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아래로 휘는 그런 4차식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먼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두 번 적분을 하고 그 적분을 하는 것을 가지고 중간에 생기는 적분 상수들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하는 그래서 디프렉션 이퀘이션 디프렉션 이퀘이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프렉션 커브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mx는 기존에 재력하기 1에서 많이 구했기 때문에 mx는 식으로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 바운더리 컨디션 적용하면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차차 보죠. 어떤 문제들을 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4번 기존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모먼트식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모먼트식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보통의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인 커브로 이게 로드가 가려져 있다. 무슨 일로. 가령 뭐 진동을 한다든지 사인 커브로 이렇게 가해진다면 이걸 가지고 모멘트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까다로운 일이죠. 이것은 WX가 바로 뭐 사인 뭐 2분의 LX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는 식이 있다면 이거는 W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W를 하면은 W라는 것은 이 아이 4번 미분한 거니까 4번 적분을 함으로써 V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을 갖다가 Successive Integration Method라고 했는데 꼭 W를 안 하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바운드 컨디션 2개 가지고 모자르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바운드리 컨디션이 모먼트가 제로라는 조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어 포스에 대한 조건도 바운드리 컨디션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죠, 한번. 자, 이 문제는 당연히 mx부터 풀어내는 것이 훨씬 쉽고 우리가 mx를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w는 w입니다. 그죠? 컨스탄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4번 미분한 것은 w가 되는데 그 w는 이제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w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적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상수였으니까 마이너스 wx 플러스 c1. 그죠? 우선 개수는 놔둡시다. 그 다음에 2번 적분하면 2분의 1 뭐 마이너스가 있었고 2가 올라가면 2분의 1 wx 제곱 마이너스 C1x 플러스 C2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또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이제 뭐 C4, 3, C4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모먼트 자체도 바운더리 컨디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먼트라는 것은 2번 미분한 거하고 같죠. 모멘트가 0이라는 것은 2번 미분한 것도 0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을 수 있느냐면 양단에서 모먼트를 잡아주지 않고 있죠. 만약에 이것이 어떤 데 픽스드 돼 있다면 모멘트가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은 자연식으로 모먼트가
있다면 이렇게 획 돌아가 버리는 핀 조인트나 롤러 조인트이기 때문에 모먼트가 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밴딩 모멘트가 제로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이제 두 개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C1, C2를 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0는 EI 두 번 미분한 것인데 그것이 제로이고 ML은 이거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것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으면 이것이 모먼트인데 0을 넣으면 0, C2가 되는데 C2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아니죠. 여기다가 L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WL 제곱 그 다음에 C1 L을 넣으면 0이니까 C1이 2분의 1 W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C1을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거 두 번 미분한 건 마이너스 2분의 1 WX 제곱 C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WLX가 됩니다. 자, 이것은 뭐하고 같나요? 우리가 모먼트를 처음부터 정했던 이거하고 같죠. 그죠?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먼트식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들어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마이너스 W부터 시작한 건데 결국은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그게 사실 이걸 알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면 좋겠죠. 그죠? 굳이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작품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하고 똑같이 기하학적인 바운더리 컨디션 양쪽에서 V가 0과 VL이 0이라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뭐 가령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가운데 가장 큰 맥시멈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걸 할 때는 이 식에다 2분의 L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 2분의 뭐 여기다 넣어도 좋고요. 뭐 원래 이 식에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정리된 데 넣으면 조금 더 나을까요? 그래서 넣었더니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랬더니 384 마이너스 384분의 2i WL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밑으로 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와 이게 굉장히 큰 숫자가 되냐 그러는데 뭐 이런 숫자를 자꾸 하다 보면 좀 익숙합니다. 뭐 96, 192, 그다음에 384, 48 뭐 이런 것들이 적분하면서 나오는 식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정도는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분포하중을 가지고 양쪽이 심플 서포티드 돼 있는 거에 맥시멈 쳐준 384 EI분의 5WL 4제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좀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타도 중요합니다. 세타는 어디서 물리학적으로 관점은 가운데 맥시멈에서 이 세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이건 세타가 0이니까 요런 부분에 세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런 부분은 어디 얹혀져 있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예전에 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 뭐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낙기도 전을 치면 성수대교 같은 것이 툭 떨어지고 그랬을 때도 교각에 이 세타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이것들이 여기에 그 연결하는 볼트들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거의 얹혀져 있는 상태가 됐고 이것이 디프렉션이 세타가 커지면서 그대로 이게 그냥 상판이 뚝 떨어져 버리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뭐 여학생들도 많이 죽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쨌건 이 세타도 이럴 때 중요하고 또 이런 핀 조인트라든가 롤러 조인트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베어링으로 조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어링으로 가령 이것을 돌아가는 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축을 돌아가는 것은 허용을 하고 반력은 막아주기 위해서 거기다 베어링을 놓는데 베어링에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강도도 있고 압력, 베어링 면압 이런 것도 있지만 접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점접촉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타가 커지면은 세타에 대한 것도 뭐 몇 도가 아니라 아주 낮은 0점 몇 도죠. 0점 몇 도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세타가 빔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구하는 중간 과정인 이 식에다가 여기 지금 요거는 V에 대한 식이고 요거는 요것은 V 다시 여기 바로 세타죠.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EI 세타 A는 EI V 다시 식에다가 0을 넣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 지워지고 C1만 나왔습니다. C1은 아까 구하기를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세타 A는 24 EI분의 WL 삼성 뭐 B쪽에서는 계산은
L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뭐 보나마나 대칭이겠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나온 이유는 자 지금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세타는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이 세타는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적분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네 번으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mx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적분을 통해서 그 바운드리 컨디션을 임포즈해서 이제 디프렉션 이퀘이션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웹할브 문제, 캔틸레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 어떻게 밴딩 모멘트를 가진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P가 가야 했을 때는 여기서 리액션 폴스 P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모먼트 PL이 가해져서 이것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와 같은 맨 처음에 이거하고 대응하기 위한 PL이라는 밴딩 모멘트가 생기고 이것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PA에서는 점점 플러스로 증가하는 이런 데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PL에다가 PX가 되는 밴딩 모멘트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프렉션 커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밴딩 모멘트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MX가 바로 EI 두 번 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한 번 적분하면 뭐 잘 알겠죠.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PL은 그냥 상수였으니까 PLX가 되고 적분상수 C1.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에서 x가 0에서 세타가 0이죠.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v 다시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0에서 세타가 0이니까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0을 넣고 그럼 없어지고 0을 넣었을 때 C1만 남는데 C1이 바로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C1은 아예 없애버리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가기 전에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다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운드리 컨디션이 아까 심플 빔에서는 세타에 대한 바운드리 컨디션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적분을 해서 C1, C2를 동시에 구했고 이번에는 하나를 구하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적분하면 EIV는 이거는 여러분들 찬찬히 보십시오. 3이 내려와서 6분의 1 PLX 3 차수가 하나씩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가 1차라면 이 디프렉션 커브는 3차의 식으로 되겠죠. 두 번 적분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2분의 1 PL 제곱. 그 다음에 또 다른 적분상수 C2. 이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이 지점에서 세타도 0이지만 V도 0이다. 그죠? 왜냐면 그 조건을 이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C2가 또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디프렉션 커브의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x 제곱으로 묶었고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3L-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식이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x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커브 중에 일부일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쪽의 맥시멈 값은 캔틸레버에서 P가 가했을 때 맥시멈 값은 여기다 L을 넣으면 되니까 이 L은 3EI분의 PL3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캔틸레버의 맨 끝에 집중 가중을 갔을 때 디프렉션, 맥시멈 디프렉션은 3EI분의 PL3. 그 다음 세타를 구해보면 이제 이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L을 이 식에다가 C1은 0이 됐고요. 이 식에다가 L 대신에 X 대신에 L을 넣으면 이게 2EI분의 PL 제곱. 자, 이거 많이 나오는 식이라서 나중에 3EI분의 PL 3승, 2EI분의 PL 제곱. 이거 차수가 하나 적겠죠. 왜 그랬죠?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되니까 이 차수가 하나 더 적어줘야죠. 자, 이와 같이 간단한 캔틸레버 문제하고 유니폼 디스트리뷰티드 심플 빔의 문제에 대해서 디프렉션 커브를 구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밴딩 모멘트를 이제 알 수 있으면 이걸 다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이 이런 문제일 텐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밴딩 모멘트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식과 이걸 M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게 RA이고 RA X. 그다음에 이쪽은 RA를 RA대로 가는데 P가 또 마이너스로 나오고 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모먼트 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쪽의 식과 이쪽의 식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이 문제를. 뭐 물론 각각 나눠서 적분을 2번 하면 되죠. 적분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각각에 대해서 적분상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적분상수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역시 조건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는 딱 맞아가지고 바운드리 컨디션이 2개니까 C1, C2를 딱 구했는데 이거는 바운드리 컨디션이 4개가 됐는데 조건은 여전히 2개입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거하고 이 펑션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커브를 그릴 겁니다. 그죠? 약간 이쪽으로 쏠린 어떤 커브가 되겠죠. 물론 이거의 2개씩은 매끈하게 연결은 되지만 다른 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 부분만 매끈하게 연결되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끈하게 된다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끈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V가 이쪽에서 펑션과 이쪽에서 펑션이 V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두 번째는 이쪽에서의 세타와 이쪽에서의 세타가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꺾어져 버리겠죠. 그죠? 여기서는 좀 우리가 탄성범위니까 꺾어질 일은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 이것과 이것의 경계인 이 부분에서 V가 양쪽에서 같다. 뭐 제로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타가 같다. 이 2 조건을 사용하면 조건이 전부 합해서 4개가 되겠죠. 양쪽의 바운드리 컨디션 2개, 그걸 갖다 이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조건 2개.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구하는 과정입니다. 뭐 시간 복잡하지만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바운드리 컨디션이 0에서 V가 0이다. 그럼 이쪽에다 넣어야죠. 0쪽이니까. 이쪽에 넣으면은 0 넣고 0 넣으면 C2는 제로이다. 또 이번에 L을 넣었을 때 0이다. 이건 이 식에 넣으면 안 되고 이 식에 넣어야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니까 뭐 6L, PB, 6L, PB, L 하나 없어지고 제곱이 됐고요. 또 뭐 L을 넣으면 L-A는 B니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PB 3제곱 그 다음에 D1 플러스 L 플러스 D2. 자, 이거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연속 조건 2개. 양쪽의 펑션, 이쪽의 펑션과 이쪽의 펑션의 A 값을, 중간 지점인 A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A를 넣은 거하고 여기다 A를 넣은 거, 여기 없어지죠. A를 넣은 거를 봤더니, 이거는 원래 건 같기 때문에 서로 없어지고, 여기서 좀 더 간단한 이와 같은 이제 식이 하나 나옵니다. C2는 아까 제로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 미분했을 때도 같았네요. 왜냐하면 매끈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하고 이 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는 식입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지워지고 C1하고 C2가 D1이 같아졌어요. 그죠? C1이 D1하고 같다는 거, C2는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 그 다음에 이런 식. 그런데 C2가 0이고 C1하고 D1하고 같죠. C1하고 D1이 같으니까 이게 없어지겠네요. 없어지고 C2가 0이니까 D2도 0이겠네요. 그래서 C2, D2가 다 0이 됐고요. 그럼 이제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D1을 구해낼 수 있어요. D1은 C1하고 같은데 그 값을 구해보니까 뭐 이것을 넘기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거하고 이거 L로 나눈 겁니다. D1에 L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L로 나누면 이제 6L분의 1 PB 제곱이 돼서 뭐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묶어집니다. 이게 바로 컨스탄트가 돼서 답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야 하는데 식이 틀립니다. 이쪽 좌측 부분, 우측 부분에서 뭐 구한 C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C1하고 D1하고 같으니까 여기다가 C1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D1을 넣은 식이죠. 뭐 그러면 정리도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한꺼번에 알 수 없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하고 그 연결 부분의 연속 조건. V도 연속이고 V도 양쪽에서 같고 세타도 이렇게 각도도 같은 그런 조건 2개를 더 넣어서 만약에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간이 세수로 나눠지니까 적분상수는 2개씩 6개가 되겠죠. 그 대신에 바운드리 컨디션 2개하고 연속 조건이 2개. 그러니까 하나 늘어날 때마다 구간이 늘어나면서 적분상수 2개씩 늘어나면서 연속 조건도 2개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구할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고요. 자, 뭐 이것도 또 맥시멈 디프렉션이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맥시멈 디프렉션은 자, 식을 보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식은 두 개가 틀리지만 매끈하게 이거보다 맥시멈이 안쪽에 이쪽보다는 좀 안쪽에 있겠죠, 그죠? 뭐 여기다 눌렀다고 이렇게 푹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식은 두 개가 매끈하게 연결됐지만 다른 식입니다. 이쪽 부분에 맥시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맥시멈은 어떻게 구하냐? 우선 위치를 알아야. 위치를 알면 아까 그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는데 위치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맥시멈 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극값을 가져야지. 극값. 그죠? 극값을 가지려면 이것을 미분한 점이 0이어야죠. 미분한 점이 뭐죠? 바로 세타죠. 우리가 하는 v-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v-식에서 그것을 0으로 만드는 지점을 정한 다음에 v가 0으로 만드는 지점을 정하는 거죠. 이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0인 지점, 그런 x의 값은 바로 뭐 이걸 넘기고 지우고 뭐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루트 3분의 1의 L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지점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그때의 맥시멈 값이 나오죠.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묶으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우리가 디프렉션 커브를 유도를 했고요. 그 디프렉션 커브에 의하면 밴딩 모먼트를 라는 것은 EI 두 번 디프렉션을 미분한 미분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방법은 두 번 적분을 수행하면서 바운드 컨디션을 넣어서 구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MX를 알면 다 할 수 있다는 MX와 바운드리 컨디션들을 알면 다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 개의 MX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에서는 그 구간마다 달라지는 이퀘이션에 바운드리 컨디션을 각각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컨티뉴티 조건을 계속 넣음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디프렉션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